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5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폭탄주를 좋아하고 부인은 명품을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남편과 부인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군산에 눈이 37cm나 쌓였다는 겁니다. 달리던 KTX 유리창 30장이 쩍 하고 금해 갔다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금간 KTX 외부 유리창 16일 오후 10시쯤 천안 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의 외부 유리창 30여 장이 금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우니까 저렇게 유리창이 쩍 갈라지는군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폭설의 한파, 오늘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는 겁니다. 한파와 강풍, 폭설이 한꺼번에 몰아친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가 마비됐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가 하얗게 눈으로 덮였고 오르막을 오르던 차량 한 대는 빙판에 미끄러져 방향이 180도로 돌아서서 멈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18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이번 추위는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춥습니다. 도라치고 나니까 상당히 춥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지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6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ICBM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일보가 연일 한동훈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목은 한동훈으로 흩어진 보수를 결집한다. 승부처 중도 확장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식지하는 논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임명 문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냐 아니냐라는 선택지로 좁혀졌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국민의힘은 18일 오늘입니다. 원내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과 연석회의를 열고 재차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통령실과 친윤 핵심 등 여권 주류가 주장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이유는 지지층의 결집이다. 한 핵심 인사는 현재 당원과 지지자들 가운데 가장 원하는 사람이 한동훈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범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동훈을 지지할까요? 저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아니라 뭐를 해도 이번 선거에서는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리스크는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 리스크가 아니에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리스크는 한동훈 리스크하고 이퀄해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입니다. 그 리스크를 덮을기 위해서 또 제2의 윤석열을 내세운다 한동훈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참패하는 것은 이미 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1년 반 전에 뽑아줬을 때 왜 뽑아줬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수사해야 하고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지금 사표 내고 다 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사표 낼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수사하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 국민힘의 지지율은 수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뻔한 방법을 두고 안 해.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 김기현이는 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만 책임을 졌으면 김기현 하나만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 120여 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 4.15 부정선거 수사라고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총선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 싹 다물고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모두. 대통령도 딴청 피워, 법무부 장관도 딴청 피워, 김기현도 딴청 피워. 그 안에 120명 국회의원 모두가 다 딴청을 피우고 앉아 있어요.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총선에 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댓글이 들어왔어요.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지금 망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답은 정해줬어요. 문재인 수사하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해. 그러면 망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110여 명의 그 국회의원 중에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최승재 의원 딱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의원인데 마포에서 공천을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최승재 의원. 제가 우리 내일로 미래로당으로 오라고 지금 오파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망하는 길을 갖고 정답은 알아. 아무도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최보식이 언론, 뭐 별로 최보식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최보식이 언론이라는 매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김선래 기자가 쓴 글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도 왜 제보들만 따로 술자리에 불렀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등을 시전하고 돼지국밥을 먹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명목으로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재계 총수들을 불러들여 폭탄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밤 프랑스 파리 한 식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유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강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해 소폭을 돌렸다고 한다. 소주 폭탄주라는 얘기겠죠. 저녁 식사는 밤 8시부터 시작됐고 마친 것은 대략 10시에서 11시 사이다. 윤 대통령은 11월 23일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갔다. 나흘 뒤 엑스포 유치 도시 발표에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29대 119로 참패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업적으로 삼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벌 총수나 저명 인사들에게 파리까지 오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었다.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지만 국익 차원이라는 명분을 대할 수 있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애쓰는 여러 관계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격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녁 자리에는 재벌 총수들만 불렀고 또 이들을 자신이 취하면 소맥 술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다른 문제다. 재벌 총수들이 부산 동해에서도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재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에 나가서 재벌 총수들과 소주 폭탄 만찬을 벌였다니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이 폭음이냐며 침체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으로 쓰는 것도 부족해 술상무로 써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행한 경제인들과의 늦은 저녁 식사에서 폭음을 들먹이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유치위원회 위원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다 라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목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남편은 폭탄주를 좋아하고 부인은 명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그 참모들이 도대체 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IQ가 있는 사람들이지 의문이 돼요. 전 프랑스 파리 특파원을 3년 반을 했어요. 뭐 어느 시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식당은 뻔해요. 아마 좋은 식당이겠죠. 거기서 사람을 불러서 술을 마신다. 그게 외부로 안 나갈 것 같아요? 부르려면 뭐 여러 사람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하든지 재벌 총수들만 불러가지고 폭탄주 마셔 조폭이에요? 조폭입니까? 우리나라 폭탄주 문화 이거 없어져야 돼요.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명품백이 뭐 때문에 지금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재벌들만 불러놓고 폭탄주를 먹이고 재벌들에게 제 MBC 후배 중에 박상후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박상후의 문명개화라는 타이틀로 지금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입니다. 박상후 후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 전에 이 폭탄주와 관련하여 정규재, 저도 별로 정규재 씨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정규재 씨가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대통령 술꾼에 나라가 숨이라도 쉬겠다. 파리에서도 술판을 벌였다고 한다. 그것도 5대 재벌 회장들을 쫄병처럼 불러 또 폭탄주를 돌렸다. 정말 너무한다. 엑스포가 된다 안 된다를 걱정하던 당시였다. 8시에 불러서 11시까지 마셨다고 한다. 이런 벌거벗은 임금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MBC 박상우 제 후배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건희와 친분 목사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문정부에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니까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은 소위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좌파 매체가 몰래 녹취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김건희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권이나 직전의 좌파 정권이나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에게 왜 표를 주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윤석열을 비판하면 이재명을 편들자는 것이냐, 대안이 있었느냐는 소리는 노예 근성에서 나온 이야기다. 너희들 대안이 있어? 우리 안 찍으면 어떡할래? 하는 식의 오만함으로 총선을 해봐야 이길 리 만마하다. 나라의 운이 여기까지인가? 앞으로 요행을 바라야 하는지 답답하게 이럴 데 없다라고 하는 박상우 제 MBC 후배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후배 중에 자랑할 만한 후배가 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진수 후배, 또 박상우 후배 이런 사람들은 매우 자랑할 만한 그런 후배.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속았다. 부추연 TV 제목이 대통령에게 속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를 지난번 용산에 가서 머리를 삭발하셨더라고요. 대통령 속았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부추연 TV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다. 윤석열이 국민을 속였다는 거, 우리 국민을 속였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월 총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4월 총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방법은 대통령이 여러분 속여서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잘하겠습니다라고 문재인 잡아놓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무당들이에요. 조중동 이것들 다 무당들입니다. 한동훈이 의미 없어요. 매우 좀 좋지 않은 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PF 134조 원에 빨간불을 켜졌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1년 새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인지 도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의 연체율입니다. 2017년 9월에 연체율이 2.24%까지 올라갔습니다. 134조 3천억의 부동산 PF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장 심각하냐? 제2금융권 증권사가 제일 많이 부동산 개발에 돈을 대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뭐라 그럴까 위험한 요소,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지 막을 것이다. 총선 이후에 이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뭐랄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매일경제신문이 왜 이 기사를 실었을지 제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진은 뜬금없이 이 사진을 한 장 실었어요. 매일경제신문이 사진은 말한다. 3.15 부정선거 특종 기자입니다. 그래서 왜 매일경제신문이 이런 기사를 실었을까? 사진을 실었을까? 읽어드립니다. 인천 상륙작전 6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퇴직 언론인들과 떠나는 버스에 올랐다가 김준하 선배와 동행하게 됐다. 이분은 언론인 김준하 씨입니다. 안면은 많았지만 특종 기자인 줄은 몰랐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유명했음을 버스 안에서 알게 됐다. 1959년 3월 대통령 선거 때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전국 경찰국장에게 3.15 부정선거 지령문을 내려보낸 뒤에 김의택 민주당 총무가 기자들에게 곧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말해 그 이유를 묻자 조재천 의원을 찾아가라고 했다. 알아보니 처음에는 딱 잡았대다가 장면 부통령이 자택에 숨겨둔 지령문을 꺼내와서 보여줬다. 태연하게 1시간만 빌리자고 해놓고 신문사로 뛰어와서 고재호 동아일보 편집국장에게 보여주었다. 이 김준하 씨가 기자가 이제 위에 편집국장에게 그 지령문을 보여준 거죠. 선배 이거 사원을 걸어야 돼요. 그랬더니 선배가 너 책임질 거야? 예,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다. 신문 일면에 특종으로 터져나가자 공보처 장관은 동아일보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허위 보도라고 하고 내무부는 기자를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바로 김준하 기자는 그의 부인이 처가인 일이 현재 익산으로 숨어들어가 김제 옥구 등지에서 낚시로 쏘일하다가 4.19 혁명 후에 2호봉 승급 발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윤모선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그 3.15 부정선거에 특종을 하는 기자 제 선배였습니다. 김준하 선배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경제신문이 이거를 뜬금없이 실었을까? 매일경제신문도 양심이 좀 걸리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그 김방현 기자를 빼고 주류 언론신문의 기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자, 제3신당 얘기가 있습니다. 금태섭 등이 제3지대 신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신당 이름은 새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탓을 올렸다.
금지위원회의 결정한 제3지대 모임 새로운 선택과 유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의 내청년 그룹 세 번째 권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었다. 세 번째 권력이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는 형태로 금전위원과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위원장이 신당의 공동대표를 만난다.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참석했어요. 양양자 의원도 참석했고, 이준석 씨도 참석했고, 김종인 씨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사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출신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신당 새로운 선택이 17일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의 희망 양양자, 조 공동대표, 금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줄에 계신 분들 중에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외친 분이 있습니까? 제가 시청자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앞에 나와 있는 분 중에 4.15 부정선거 수사해라 라고 외친 분이 한 분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는 윤석열 리스크예요. 즉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거의 힘들 겁니다. 가장 유일한 길은 문재인 수사하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 지지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 제3지대 참석하는 사람들 또 그냥 와서 그냥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리에 앉진 않았겠죠. 뭔가 뜻을 같이 하니까 자리에 앉았겠죠. 여기서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문재인 잡아가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이게 대한민국의 제3지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들을 제3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1당과 2당의 부스러기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일로 미래로당, 저는 내일로 미래로당에 입당해서 지금 제3지대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의 제1 공약은 4.15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적폐 청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크려면 대선 주자급을 영입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런데 대선 주자급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대선 주자는 항상 왜 영입을 해야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대선 주자 영입했던 반기문 씨 어떻게 됐어요? 며칠 못 버티고 그냥 가버렸죠? 이제 우리가 대선 주자급 이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뜻이 맞으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적폐 청산하지 않는 것, 그리고 4.15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1당과 2당이 그것을 부르짖지 않으면 제3지대가 그것을 목청 높이 외쳐야죠. 내일로 미래로는 지금 목청 높여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 적폐 청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래로가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들어가셔서 당원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급을 모셔와라, 좋은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가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당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항상 모시러 가야 하나요? 대선 주자급이라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선 주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알바가 하는 일은 당원 명부 정리하고 선관위에 공문 보내고 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야, 돈 없으면 안 돼. 예, 돈 없습니다. 그러나 1당과 2당은 돈이 많겠죠. 돈 없는 거 사실입니다. 돈 없는 대로 가겠습니다. 돈 없는 대로 가겠습니다. 대선 주자급 없는 대로 가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대선 주자급이 있어야 되면 항상 여러분은 노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산에 갑니다. 아산에 그 더 카르텔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하고요. 저는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KTX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아산에서 아주 애국적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